네,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제까지만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소식 딱 들려오고, 그다음에 저녁 전에 아난티의 어, 사회이사 선임 있죠? 아난티 뉴스 다들 확인해 보셨나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거고, 거래 재개. 그다음에 아난티도 사회이사 선임 짐 로저스 사회이사 선임의 시간의 상한가 가고, 오늘 원래는 이 정도 호재면은 점상한급이에요. 점상한가급이라서 뭐 매수를 거의 못한다는 관점에서 봤지만 점상한가를 보여주진 않고 거래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상단에서 21%에서 떠가지고 시작해서 21%에서 28%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오늘 들어가는 거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한 상태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시리즈는 살짝 아침에 조금 반대급부로 좀 눌리더라도 다시 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풀리면서 일단 기대감, 안도감 수급으로 바이오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었고, 또한 아난티를 통해서 아난티의 호재로 인해 대북주들이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급을 좀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일부 예상이 아침에 돼서야 모두 다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새벽에 일단은 그 대북 관련해서 방위비 문제는 일단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북 제재 관련된 거, 그게 언제 떴나? 새벽에 새벽 한 우리 그 취침 시간쯤에 떴을 거라고 봅니다. 최룡의 3명 추가 제재 있죠. 이게 아마 정식적인 그 처음 나온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새벽일 거예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대북 압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또 대북주가 움직일 만한 근거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의 실망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먼저 그 이제 대북주 한 가지를 안고 시작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즉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악재가 9시 때부터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맞고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시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계감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는 그런 방식의 공시로 인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선물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고, 연이어서 현물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종가로 12%나 밀려 있는데, 이 종목이 12%, 시가총액 11조 원대에 있는 종목이 12%, 코스닥 1위가 12% 하락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중소형주가 2배 가까이 20% 이상 폭락한 것과 비슷하고, 시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연관되는 이 자체로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락 수준 자체로만도 시장은 사실 3%대 폭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코스닥 시장은 하루 종일 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압박 속에서 똑같이 밀리긴 했지만 시장이 이 종목이 떨어진 것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될, 얘가 영향을 주는 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1%대 중반으로 마감을 했어요. 즉 얘보다 원래 시장이 1%대 중반이 아니라 2배 정도는 더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죠?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주목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은 특별하게 더 밀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1, 2% 내려갈 2% 가까이 내려갈 수준 정도만 다른 종목들은 빠져서 버텨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시장이 1.5%면 종목들은 3%에서 4% 정도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치인데 2에서 4% 평균 2배 정도 3% 정도가 정상치인데 대부분 그 정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12% 빠지는 시장 치고는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잘 버텨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셀트리온 악재가 지금 개별 종목으로서 시장 악재보다는 시장 악재도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개별 종목으로서의 악재로 더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후에 장 마치고 이후에 오늘의 그 회계감리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어떤 긍정적인 전망 등이 나와준다면 또 일단 회사 입장은 장중에 밝혔지만 그거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뭔가 어떤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른 종목들은 굳이 오늘 내려가기 싫은 상태에 있었는데 당연히 다 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겠죠. 의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자칫하다가 좀 더 크게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래정지까지는 안 되겠지만 물론 거래정지 되더라도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까지 치닫게 된다면 급락 완전히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뭐 거래정지 되면서 17% 떴지만 거래정지 되기 전에 22, 3%까지 내려버렸잖아요. 거의 이 정도 규모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박살이 난다면 코스닥은 정말 한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50 이탈하고 640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찍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뭐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뭐 다 팔고 그때 다시 하자 이것도 의미가 사실 없는 위치긴 해요. 이미 630이나 640이나 650이나 660포인트나 670포인트나 다 거기인 위치라고 봅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10월 장세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종목을 또 상황 봐가지고 일부 종목에는 또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주 어차피 변동성이 큰 장세 격동의 한 주가 지나갈 건데 거기에 하나 더 힘을 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제 나스닥이나 다우가 밑꼬리 한참 내려갔다가 장 종료시까지 쫙 끌고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게 하나가 뭐였죠? 브렉시트 관련 표결이 연기됐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 단기적으로 제거되고 앞으로 미래 그게 또 그러니까 시일이 밀려버린 거잖아요.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 일단 밀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다우가 일단 끌고 올라와 줬는데 그것 또한 우리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은 거죠. 셀트리온이 생겨버림으로써.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일정은 다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차피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자금 최대한 아끼시고요.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나 뭐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 있으면은 매도가 사인이 나오면 그냥 매도해서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줄 때 그때 다시 담는 포지션을 좀 가지시면 될 거고 또 억지로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개인들은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이 오늘 수급이 일단 코스닥에서 250억 매도로 끝났는데 굉장히 오늘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혼동을 겪었어요.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혼선을 겪다가 막판에 주황선 개인 보이시죠? 개인이 막판에 팔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들이 파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 지금 굉장히 다 팔고 떠나고 싶어하는 일부의 개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플러스 연말에 뭐가 있죠? 연말에는 세금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세금. 어떤 세금이요? 주식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대주주들 개인 투자자로 등록된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축소를 하는 시즌이 옵니다. 즉 이럴 때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많이 잡히게 돼 있어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것과 같이 합쳐서 오늘 250억대 매도가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던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나 뭐 대주주가 아닌 개인들이 많이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이번 주에 흔들고 이번 주 목요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그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2018년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 지나고 나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가 나올 때는 대주주 매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 매도 플러스 개인들의 공포심 그리고 개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자금이 같이 가세될 때 개인들이 1천억씩 2천억씩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 주가 아마 진짜로 그렇게 굉장히 거칠게 움직인다면 버티지 못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은 카드를 보여줬어요. 하락형 카드를 보여줬어요. 하락형 카드를 다 공개해놓고 계속 내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형 카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내려간 다음에 카드를 꺼내는 경우는 있어도 내려가기 전에 하락해야 될 요소들을 모두 다 카드를 꺼내서 보여주진 않아요. 일단은 그거를 그 생각을 갖고 거의 다 왔다라고만 생각해서 일단은 10월달에 하락한 거는 11월달에 일단 제동이 한번 걸렸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11월에 제동 걸리고 12월에 새롭게 한 번 더 위기를 맞은 겁니다. 2달 건너가지고 한 달 이상 건너가지고 자 보통의 10년 주기 혹은 3, 4년 주기, 2, 3년 주기 정도의 어떤 이런 2011년에서 18년이니까 7년 3년 11년 14년 그쵸 3, 4년간에 한 번씩 오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하락 파동에서는 이렇게 3개월 정도의 하락 구간에서 흐름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구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짧게 한 달짜리는 자주 나오지만 하락하고 3개월 정도의 흐름은 자주 나오는 자주 그 3년마다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3, 4년 정도 주기. 2011년에 있었고 2015년도에 고점에서 있었고요. 지금 2018년도에 또 생기는 거니까 최순실 때 제외. 우리 시장만 그랬으니까요. 2016년도죠. 그때 제외. 2016년 말부터 17년까지 그거 제외하고 하여튼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틀 전에 시장 2, 3일 전부터 시장이 급락 출발을 하면서 급락이 잠깐 나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개인 투자자의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틀 전에는 1조 원 가량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건 뭐죠? 기존의 신용 비율이 줄어드는 거, 신용 매매 자금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도로 고객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맡긴 자금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가장 무너졌을 때 나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겠다.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자금을 빼버려서 안전자산으로 은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자금이 갑자기 급격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은행으로 치면은 뱅크런 현상이 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예금을 불안해서 예금을 빼버리는, 즉 증권 주식이 불안해서 주식을 살려고 증권사에 예탁했던 넣어놨던 자금들을 현금화 다른 통장으로 돌리고 은행으로 돌려서 빼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신용매매 반대매매 10월달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때는 많이 주식이 하락해서 신용매매가 반대매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예탁금이 떨어지는 것, 고객 예탁금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예탁금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자의적으로 빼버리는 것, 그때는 10월달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자금이 줄어든 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점점점 개인들은 연말에 주식을 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겁니다. 계속 12월의 반등을 기대했던 개인들 위주로 먼저 이탈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쨌든 새롭게 나타난 상황들이 많아요. 11월 달까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해소가 됐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얼마 전에 화웨이 CFO 체포도 그렇고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더 악화가 되면 됐지 뭐 크게 해소가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고 이 고생스러운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지만 전반적인 개인들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한 번 정도의 충격 정도를 감안한 수준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한 번 정도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수 있고 이번 주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수목금 해가지고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월요일이 보통 거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보면은 일단 지난번에 만든 저점 라인 600, 일단 1차적으로 650포인트대 라인에서는 내일은 충분히 이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하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30포인트대까지도. 그러나 그 정도 빠지면 여기서는 일단은 저점 매수, 저가 매수세 굉장히 많이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무역전쟁 갈등이 정말 크게 확산되고 뭐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진다면 617포인트 10월달에 만든 저점을 미국이나 나스닥이나 다우처럼, 다우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난 밤 사이에 10월달에 만든 저점을 잠깐 이탈했다가 왔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도망가야 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탈해서 자리 잡는 그 수준까지에서 정말 대기회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탈했다가 다시 잡는 편이 낫고요. 모든 종목이 아니더라도 자금을 그때는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거의 나오지 않을, 거의 확률상 드물어요. 확률상 낮고, 일단은 지금 직면한 상황은 지난번에 만든 저점과 이번에 쌍바닥공원에서 만든 저점의 중간 정도 라인까지는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변동성 구간 고비를 잘 넘겨서 이 이후에 개인 매도세 펑펑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장세에서 웬만하면은 다들 좋은 흐름으로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잠깐만요. 뭘 체크를 할까 했는데 잠시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시 56분 기준으로 뭐 별다른 추가 내용이 있는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종합 2부가 나왔네요. 3시 50분에 종합 2부가 나왔습니다. 이거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감리 착수 분식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 이거는 아까 아침에 다 나온 내용이고, 뭐 정리된 거 한가요? 추가된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추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한 게 종합 2부, 아까는 1부로 나온 거였고요. 자, 일단 오늘 저녁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관한 뉴스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고요. 완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묻혀버렸어요. 그쵸? 요거 집중해서, 왜냐면은 얘가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타격을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거래소의 대형주였고요. 이거는 코스닥의 1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따라가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물론 버텨줬지만, 오늘은 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에 뭐 버텨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진짜로 문제가 생긴다면은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요거 나오는 뉴스 관심 갖고 같이 보도록 하고요. 수급 확인했고, 수급은 일단 개인들이 매도를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차분히 좀 보도록 하고요. 매도 계속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장중에 굉장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자면 장중에는 일단 투신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점 단타를 하다가 막판에 그냥 다 던지고 나갔어요. 그게 이제 분봉상의 마지막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적으로 밀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투신권들이 그냥 다 던지고, 투신은 그냥 시장가로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고 떠났고, 최종적으로 투신이 장중 2시 20분 정도까지는 매수로 잡히다가 막판에 1시간 동안 다 털어내면서 결국에는 막판에 한 400억 정도를 판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뭐 개인 매수, 이거는 뭐 개인 매도, 요게 지금 부정확한데, 오늘 워낙 거래가 샀다 팔았다를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해요. 이거는 내일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투신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에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갔다.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투신권입니다. 투신권하고 외국인, 투신이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든 종목이 좀 오늘 침체였고, 오늘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 종목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대박 호재가 나온 아난티조차도 상한가를 못 닫았어요. 상한가 종목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2200개, 2300개 뭐 시장 종목들 중에서 10% 의미 있는 10% 시장 거래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10개, 11개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거래 없는 거 빼고. 그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뭐 다 친다면 12개밖에 안 되고 상한가 종목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오늘 굉장히 굉장히 갑갑하게 하루 종일 누르는 시장이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내일 수요일이고 내일은 선물 옵션 2018년 가장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 전날입니다. 보통 전날에 더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전날 안 움직이면 당일에 크게 움직일 것이고요. 그 이틀 동안 변동성 장세에 주의하면서 최대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아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